멀쩡한 사람들이 러시아 국민, 우크라이나 이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할 짓이냐고요. 사람이 저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춥고 덥고 들쥐가 이제 막 바글바글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제가 단호히 얘기를 하는데 2024년 5월 18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전쟁터에 생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겁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주는 순간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부분을 줘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줬는데 중재안을 줘서 중재가 돼서 서로가 평화롭게 전쟁을 멈추기 시작을 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살상무기를 준 미국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중재안을 준 대한민국을 신뢰를 할까요? 그 우익 세력들이 습관처럼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대통령도 북한을 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처럼 그들을 적대시하고 무시하고 선제 공격하자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지금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면 핏대가 올라올까요? 우리가 선제 공격하자 또는 북한이 적이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는 얘기를 당연히 그쪽에서 보지 듣지. 그러면 북한의 김정은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들이 먼저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가만히 있다가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확 올라옵니다. 김정은이 뭐 깨달은 자도 아닌데 그렇죠? 우리가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을 싫어하듯이 북한도 똑같이 그들을 적대시하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도 적대시한다거나 또는 선제 공격을 한다거나 이 말을 사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제 공격한 역사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우익 세력들이 선제 공격을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철없는 얘기가 되는 건데 지금 역사에 없는 흠집을 또 하나 내겠다라는 얘기니까 질이 낮은 초등학생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 공격을 할 생각을 해? 그냥 평화롭게 그 사람들이 스스로 다가올 수 있도록 같이 나눌 생각을 해야지 되고 뭔가를 명확한 자신들이 공격성을 스스로 내려놓을 정도로 대한민국이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우리가 선제 공격하면 그쪽은 공격 안 해요? 북한과 대화를 할 때는 경제적인 우위를 따지지 말고 그들의 고민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선제 타격 운운하는 것은 같이 죽겠다는 너무나 무지한 소리이니 친구님들은 그런 얘기에 부안해동에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고 문제를 키우는 거죠. 선제 타격한다라는 얘기는. 통일이 안 된 유일한 분단 국가의 꼬리표를 없애는 게 통일이잖아요. 우리가 유일한 분단 국가예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지구촌에서요. 이 위대한 일이 되는 거죠. 통일이라는 거 쉽지 않으니까. 드디어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함께 만들었다는 기록을 역사에 남기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이게 우리가 함께 남겨야지 이것을 뭐 정부만 보수 쪽만 하려고 하거나 민주당이 아무리 그 국민의 힘을 제쳐놓고 본인들이 아무리 북한하고 왕래하고 싶어도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어림도 없다고. 안 돼요, 안 돼. 민주당도 그거를 좀 알아야지 되는데 모르지. 본인들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보수 쪽을 같이 껴안고 보수 쪽하고 같이 손잡고 그 다음에 지혜를 가지고 북한을 공개적으로 상대하지 않은 이상은 절대로 통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아무리 퍼줘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 본인들만 어떤 성과를 내고 싶어서 안달을 했잖아요, 민주당이. 어림도없어요, 그건. 안 돼, 그건. 그러니까 민주당도 보수 측을 인정해야만 되는 문제가 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자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사님,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 멀쩡한 사람이 죽어간 사람만 30만 명이고 러시아만, 그럼 우크라이나는 10만 명 얼마가 되는지도 사실 정확하게 몰라요. 10만 명이든 20만 명이든. 그러면 부상을 당해서 환자가 된, 병자가 된, 이제 불구가 된 이 많은 사람들이 또 곱하기 3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지금 멀쩡한 사람들이, 러시아 국민, 우크라이나 이 남자들이 죽어나가고, 이게 할 짓이냐고요, 이게. 우리 신 PD 가서 총 들으라 그러면 좋겠어요, 지금. 응? 저기 정말 비참하게 저 참호 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저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춥고 덥고 그 쥐가 들쥐가 이제 막 바글바글 하는 곳에서 그렇게 살으라 그러면 그게 할 짓이냐고요. 사람이 땅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참호 속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게 할 짓이 아닌, 지금 당장 멀쩡한 사람을 서로 죽이고 있는 이거부터 지금 해결을 해야만 되는데, 야, 이게 너무 우리나라 사람 정치인들 너무 몰라. 이게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참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그게 남의 국민이 아니고 우리가 시야를 확대를 해보면 대한민국이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 국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지금 민주당을 정적을 제거하고 민주당의 일당 대장동 사건을 기소하고 이러한 것들이 중요할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마당에. 이거는 지금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보면은 정책의 순서도 있고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에 순서가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서로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부터 지금 스톱을 시켜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그게 제일 급한 거지. 대장동 사건, 사법 리스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고 민주당이 뭐 대통령을 좀 선거 때 공격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지금도 계속 뭐 탄핵을 외치고 특검을 외치고 있지만, 그래서 기분 나쁘고 굉장히 곤혹스럽고 또 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적을 제거하는 것보다 죽어가는 사람을 지금 살리는 문제가 더 급한 문제라는 얘기죠. 제가 단호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2024년 5월 18일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전쟁터에 생으로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살리고 이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 가장 급한 겁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근데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중재안을 주는 순간 미래의 대한민국 경제 문제 해결까지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 아무도 중재안을 주지 못하는 이때 우리가 중재안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고요, 지금. 이 부분을 줘야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줬는데, 중재안을 줘서 중재가 돼서 서로가 평화롭게 전쟁을 멈추기 시작을 하면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누구를 신뢰하겠습니까? 살상무기를 준 미국을 신뢰할까요? 아니면 중재안을 준 대한민국을 신뢰를 할까요?
그 중간에 있는 땅, 그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땅, 그거에 대한 개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개발. 우크라이나는 그거 빼앗겼다고 그거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크라이나도 정치인들이 서로 당파 싸움 때문에 먹혀도 당연할 만한 국민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힘을 키우지 못했는데 왜 자꾸 러시아를 탓할 수 있는지. 힘을 키우지 못하면 당연히 먹히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차지한 도네츠크 땅도 대한민국이 개발을 한다 그러면 러시아도 맡겨줍니다. 왜냐? 중재안을 준 공과가 있기 때문에. 또 원래 푸틴 대통령은 원래 이 전쟁이 나기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대한민국 삼성이 러시아에서 인기 있는 외국 기업 짱이었었거든요. 설문조사를 해보면. 그랬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거를 살리지를 못하고 이러고 지금 똥을 싸고 있습니다. 밥만 먹고 똥만 싸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는 참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반성을 해야만 돼요. 대한민국이 중재안을 주면 뭐 독일이 무기를 줬건 아니면 뭐 영국이 무기를 줬건 프랑스가 무기를 주건 미국 대한민국부터 제일 고마우니까 대한민국부터 모든 개발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을 멈추게 해줬으니까. 또 대한민국은 지금 살상 무기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나마. 근데 우회적으로 이제 미국의 총탄을 수출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또 포탄이 우크라이나로 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중재안을 준다면 러시아는 한국을 신뢰합니다. 왜냐? 푸틴 대통령도 힘들거든. 너무나 지금 푸틴의 정권도 지금 지지고 뽑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 전부 지금 숙청하고 난리잖아요. 아니 편안하면은 그거를 왜 그렇게 난리를 치겠습니까?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사람이 힘들지 않는데 싸우는 거 봤어요? 내가 무언가 말로써 지혜로서 이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없을 때 미래에 대한 기획이 우리한테 러시아에 없을 때 힘으로 무언가를 빼앗아서 이것을 타개해보고 싶은 타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더 성장을 해야 되는데 비전이 없으니까. 그럼 전쟁이라도 하는 거거든. 정치인들의 속성이. 지금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마찬가지고 벽에 부딪혀 있는 상태니까. 지금이라도 중재안을 주면 제일 먼저 한국을 신뢰하고 모든 이 개발권에 있어서도 한국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안타까운 일이네 진짜. 그쵸?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자리 너무나 많아가지고 다 일해야 돼요. 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면 요즘 의대 증원 문제로 지금 시끌벅적하죠. 의사들도 거기 다시 가야 돼. 의사들 부족해요. 우크라이나 그 개발하러 갈 때 의사들도 같이 가야 돼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 지금. 아 참.